금태섭 사건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정말로요. 사람들이 좀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관심 많은 게 가짜뉴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도 표창 의원이 가짜뉴스 했던 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짜뉴스 보도는 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금태섭 뉴스에 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단장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단장님이 적반하장에서 이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금태섭 사건을 한 번 정도 복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거는 저는 때가 되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현명한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진상을 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말씀을 한 김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네. 아니 폭로를 하려 그러면 그렇게 폭로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제가 폭로를 해야지 언론에다 대고 근데 뭐 그런 방식이나 내용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에 관한 문제 제기는 제가 제 입으로 직접 하는 것이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뭐 오늘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인터넷에 검색을 이렇게 하면요. 네. 단장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금태섭과 정준길 단장님이 친구였던 건 제가 봐도 팩트가 맞아요. 네. 아니 걔가 친구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다 대고 친구도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친구 아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왜 밤에 통화를 했어요? 친구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친구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난 되게 가깝다고 그러면 생각했는데 엑스맨하고 통화한 거네요. 단장님이 엑스맨하고 식스맨인지 알고 통화를 했는데 엑스맨하고 통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런 당시에는 뭐 서로 이제 서로 이렇게 또 당도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네. 뭐 좀 한 가지만 또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며칠 전에 사실 우리 대학 친구들이 모였었어요. 그럼 같은 대학 그렇죠. 같은 대학 네. 같은 학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모였는데 동기인가요? 그거 동기죠. 그럼 친구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당시에 뭐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야 우리들이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후보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네. 그래서 뭐 우리는 안철수가 되든 박근혜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하여튼 누가 돼도 우리 가까운 친구가 가장 채찍근에서 네.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해라. 이런 사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당시에 이제 금태섭 우리 변호사가? 친구는 예. 그 자리에 이제 안 와서 그 얘기를 직접 못 들은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놓으니까 그럼 평소에도 통화하는 사이였나요? 뭐 저랑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뭐 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데는 전혀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끔 평소에도 하던 사이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기자들이 어디서 찾아냈는지 제가 우리 동기 회장할 때 당시에 금태섭 그 친구가 이제 검찰에 있다가 변호사를 했거든요. 같은 검사 출신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개업식을 한다고 변호사 개업식을 한다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보냈더라고요. 네. 우리 금태섭 네. 변호사 이번에 개업하니까 친구들아 많이 와서 좀 네. 축하해달라. 그걸 제가 회장 자격으로 이제 뭐 보낸 게 네, 있는데 또 뭐 기자들이 뭐 어디서 그걸 찾아왔는지 뭐 이제 그것도 좀 이렇게 뿌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친구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언론에다 대고 친구가 아니라고 저 얘기를 세상에서 하는데 가장 유치한 방송이 그거였어요. 정준길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유치했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인인데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인인데 그러니까 친구는 참 아니다. 유치한 그 당시의 방송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좀 분위기는 이제 지금 분위기랑 달라서 그때는 정말 뭐랄까 안철수가 완전 세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세인트인 안철수나 안철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무조건 진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거꾸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네. 분명히 내가 그 얘기 듣고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일 문제가 있으니까 니네 잘 살펴봐라는 네.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뭐 그거를 갑자기 이틀인가 사흘 지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협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박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 안 하잖아요. 협박을 받으면 무서워해야지. 우리가 법적으로 협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셨나 봅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단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단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저는 이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이 가짜 뉴스가 많이 양상되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진실인 것처럼 묻히는 게 많습니다. 네. 특집편 한번 만드시죠. 근데 아니 이거는 사회자의 권한입니다. 아니 알겠어요. 근데 이런 말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었냐면요. 항상 정준기를 치면 금태섭이 연관돼서 나오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참 치사하게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보니까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료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독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콜리긴 하면은 동료, 그리고 프로인딘 하면 친구인데요.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 단어를. 그래서 쟤는 내 친구야 하면 진짜 친구예요. 끝까지 가는. 하지만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친구라고 하지 않고 쟤는 내 동료야라고 하는데요. 가끔은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어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모두를 동료로 생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친구라고 생각 안 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나에게 총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우리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모두가 편 나누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담뱃값 이야기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담뱃값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화색이 도십니까? 예. 화색이 될 정도는 아니고. 저는 담뱃값은 한 3만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계십니까? 그러면 좀 덜 피우지 않을까라는 단순 계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주변 분들 중에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전 봐요. 주변에 여기 계신 세 분입니다. 안 피워. 피디님 본인은 안 피운다고 지금 손을. 저도 요즘에 거의 안 피는데. 지금 우리 작가 선생님이 담배를 자주 피우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담뱃값을 인상할 때 사실은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인상을 반대했다고요? 네, 인상할 때 그런 인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네. 왜냐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상한다는 그 말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인상이 너무 명분이 빈약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담뱃값 인하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네네. 뭐 근데- 같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근데 담뱃값 말고 아예 부가가치세 인하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가가치세요? 예. 그거 확실하잖아요. 서민들이요, 국민들이요, 부가가치세 인하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를 인하를 뚝 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적어질 텐데. 근데 이제 뭐 담배값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담배값 인상을 했느냐. 네. 뭐 목적은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 단순하게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결국은 그 의료보험과 관계된 그런 비용들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효과가 논리적으로 있어 보이는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담배값 인상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율이 초기에는 좀 낮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그대로 돌아간 상태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하락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니까 네. 발전적으로 반성해서 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인상시켜 놓고 다시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네. 그런 어떤 민주당의 태도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근데 보고요. 담배값이 인하가 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확 늘어날까요?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그렇지 않다고 네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혹시 담배값이 인상되고 난 뒤에 흡연자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줄었어. 단기적으로는 줄었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의 제자리로 가 있죠. 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짜 담배 있죠. 네. 그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연기가 나는 연기 담배 같은 거. 음. 전자담배요. 전 그게 더 싫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실내에서 대놓고 피거든요. 근데 그거 피고 있으면 그 냄새 나요. 이상한 멜론 냄새도 나고. 그렇죠. 거기 다양한 냄새가 나죠. 더 불쾌해요.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는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서민에게 부담만 주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수만 늘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세대에서는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는 담배값 인하하는 건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부가세이나 이 부분은 조금 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은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선거권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논쟁이었잖아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줘야 그렇죠. 한다라는 논쟁이 있었죠. 그렇죠. 제가 그 주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다라고 현재 결론이 나서. 근데 그 근거가 그 중에 하나가 네.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고 간접세를 내고 예, 있으니까 국민은 모두 가능하다라는 그런 근거도 있었어요. 네. 당시에 부가가치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접세. 간접세.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소득세 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한민국에 51.5. 50% 조금 넘죠. 그러니까 51.5. 보통 거의 거기서 반이, 왔다 갔다. 그냥 딱 그래서 반이. 48.7에서 49.2 그러니까요. 이렇게가 안 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제가 중에 모르는 줄 알았죠? 아니요, 아는 거 알았죠. 그렇게 숫자까지 말씀하실지 몰랐는데 네.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현재 뭐냐면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 냈다가 돌려받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그러니까 연말 정산.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네. 안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과연 소득세를 반이나 안 내는 이게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뭐 부자들, 슈퍼리치들한테 마치 핀셋으로 네. 이렇게 하듯이 그 사람들한테 더 소득세를 받겠다고 얘기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게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다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뭐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편차를 두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법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한 반밖에 안 내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가세를 인하시킨다.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부가세가 전체 우리 세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뭐 소득세보다는 적지만 또 상당한 비중이 되잖아요. 한 20, 3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이 부가세를 인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포퓰리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딱 이걸 한번 포퓰리즘 터뜨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앞으로 최고위원으로서 새롭게 우리 보수 우파를 이끌어 나갈지도 모르시는 분이 지금 뭐 이렇게 포퓰리즘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이 아니 폭로를 하려 그러면 그렇게 폭로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제가 폭로를 해야지 언론에다 대고. 근데 뭐 그런 방식이나 내용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에 관한 문제 제기는 제가 제 입으로 직접 하는 것이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뭐 오늘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인터넷에 검색을 이렇게 하면요. 네. 단장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금태섭과 정준길 단장님이 친구였던 건 제가 봐도 팩트가 맞아요. 네. 아니 걔가 친구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다 대고 친구도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친구 아니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밤에 통화를 했어요? 친구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친구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난 되게 가깝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 하여튼 누가 돼도 우리 가까운 친구가 가장 채찍근에서 네.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해라. 이런 사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당시에 이제 금태섭 우리 그 친구는 예. 그 자리에 이제 안 와서 그 얘기를 직접 못 들은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놓으니까 그럼 평소에도 통화하는 사이였나요? 뭐 저랑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뭐 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데는 전혀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끔 평소에도 하던 사이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기자들이 어디서 찾아냈는지 제가 우리 동기 회장할 때 당시에 금태섭 그 친구가 이제 검찰에 있다가 변호사를 했거든요. 같은 검사 출신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개업식을 한다고 변호사 개업식을 한다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금태섭 사건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정말로요. 사람들이 좀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관심 많은 게 가짜뉴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도 표창원 의원이 가짜뉴스 했던 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짜 뉴스 보도는 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금태섭 뉴스에 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단장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단장님이 적반하장에서 이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금태섭 사건을 한 번 정도 복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거는 저는 때가 되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현명한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진상을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말씀을 한 김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생각했는데 엑스맨하고 통화한 거네요. 단장님이 엑스맨하고 식스맨인 줄 알고 통화를 했는데 엑스맨하고 통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런 당시에는 뭐 서로 이렇게 또 당도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네. 뭐 좀 한 가지만 또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며칠 전에 사실 우리 대학 친구들이 모였었어요. 그럼 같은 대학 그렇죠. 같은 대학 네. 같은 학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모였는데 동기인가요? 그거 동기죠. 그럼 친구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당시에 뭐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야 우리들이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후보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네. 그래서 뭐 우리는 안철수가 되든 박근혜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중용을 보냈더라고요. 네. 우리 금태섭 네. 변호사 이번에 개업하니까 친구들아 많이 와서 좀 네. 축하해달라. 그걸 제가 회장 자격으로 이제 뭐 보낸 게 네, 있는데 또 뭐 기자들이 뭐 어디서 그걸 찾았는지 뭐 이제 그것도 좀 이렇게 뿌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친구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언론에다 대고 친구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유치한 방송이 그거였어요. 정준길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유치했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인인데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인인데 그러니까 친구는 참 아니다. 유치한 그 당시의 방송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좀 분위기는 이제 지금 분위기랑 달라서 그때는 정말 뭐랄까 안철수가 완전 세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세인트인 안철수나 안철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무조건 진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